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세상 행정한 이야기의 성향입니다. 이번 영상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의약예품 정기감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의약예품이라는 거는 일단 마스크, 손소독제, 치약, 생리대 등이 이제 의약예품에 속하는데, 이제 이런 걸 제품을 생산하려면 제조하시는 분들도 결국 식약처에 이제 제조업 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품목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이런 제품을 이렇게 생산하겠습니다,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허가를 득해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산을 하는데, 이제 결국 식약처에서도 언젠가 한 번은 이제 신고한 대로, 그리고 위생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제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기 감시를 하는 건데, 정기 감시는 3년에 한 번 관할지방청에서 이제 실시를 해요. 대상은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 의약예품 제조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3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의약예품 제조회사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대상이 될지 몰라요. 그 대상은 관할청에서 선정을 해서 해당 제조회사한테 이제 연락을 취합니다. 공고문을 내던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정기감시 대상입니다라고 알려주면, 정기감시는 이제 서면평가를 해요. 그 다음에 현장감시를 하는데, 서면평가는 자체 평가를 하는 거예요. 회사 자체적으로 식약처에서 제시한 체크리스트를 보고 자체 평가를 하고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이제 미흡하거나 아니면 제출하지 않은 이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이제 현장감시를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 평가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제출 서류겠죠? 그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같이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약예품 제조업자 자체 평가표입니다. 요 내용은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중요한 내용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평가자 정보는 의약예품 제조회사의 정보고, 점검 품목 및 제조 번호에 대해서 한 개 품목을 한다는 거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의약예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한 개 품목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패키지도 있을 거고 다양한 품목을 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해서 가장 많이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한 개 품목만 실시를 하고, 그 제품에 대해서도 이제 1년치 2년치 생산이 아니고 한 개의 제조번호 대해서만, 그러니까 제조번호가 한 달 단위로 할 수도 있고, 회사마다 다르지만 2개월 단위도 할 수도 있고, 많이 생산하면 15월 단위도 할 수 있으니까 그 한 개의 제조번호에 대해서만 자체 평가를 해봐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제조업자의 시설 및 환경관리 보면은 이제 시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관소 시설을 얼마나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건 지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이 있느냐, 이건 이제 사진 자료랑 같이 첨부를 해야 되는데, 포충 등 에어커튼, 에어샤워, 초음파 퇴치기 설치를 하고, 그 현장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도면에도 표시를 해서 같이 첨부를 해야 되는 거고, 부족한 및 반품된 제품이 있는 경우 각 구획된 장소의 종류별로 보관하고 있는가.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일단은 생산을 하다가 적합하지 않은 부족합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불량, 그 다음에 시험을 보냈는데 어떤 스펙이 우리가 요구했던 거 이하로 나왔던가, 판매를 했는데 생산자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반품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양품인 제품, 그러니까 적합한 제품, 곧 팔려고 내놓은 제품과는 혼합해서 보관하게 되면 섞여 우려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별도 분리된 공간에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다가 적합이면 적합, 부적합, 그다음 해당 사항 없으면 이제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약예품 바닥과 벽에 닿지 않도록 보관하고 선의선출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는가.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재 아니면 완제품이든 플라스틱 팔레트 위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죠. 그리고 이 선의선출이라는 얘기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사용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고, 허가받은 창고 위의 장소에 의약예품을 보관하고 있는가. 이거는 최초 의약예품 시설로 허가를 받을 때 보관소라고 된 곳 외에는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보관 조건에 적절한 온도 및 습도 유지대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온습도계를 교정하고 있는가. 이 내용이 뭐냐면, 일단 의약예품을 생산하는 게 민감한 제품이다 보니까 온습도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 온도와 습도를 주기적으로 하루에 오전 한번 오후 한번 체크를 하면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체크했던 그 결과물과, 그 다음에 교정소는 뭐냐면, 이 온도계가 고장나갖고 예를 들어서 온도가 50도가 넘는데, 극단적인 예지만 30도, 25도를 가리키고 있다면 이 온도계는 고장난 거죠. 그래서 교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정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온도계 기계값보다 교정값이 더 비싸다, 그래서 나는 그냥 새로 사놓겠다 하는데, 그것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온도계 새로 사면은 교정해서 갖다 놔야 됩니다. 새로 산 온도계도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염 방지 위하여 보관소 청소 방법, 청소 주기 확인 방법. 이건 이제 위생관리 규정을 회사 자체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의약예품이다 보니까 위생이 철저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생관리 규정 같이 이제 첨부를 하고, 그 다음에 위생점검표, 하루에 한 번씩 위생점검표가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에 따라서 점검을 했는지, 그래서 결과물을 같이 이제 제출을 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이번엔 작업소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건 보관소였고, 이제 작업소. 거의 내용은 비슷해요. 이제 지해충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느냐 이런 내용이고, 작업소 내 제조하는 의약예품 종류에 따라 뭐 제조 방법 및 제조 시설에 따라 필요한 작업실이 있는가. 그러니까 뭐 이 내용이 전체 의약품을 다 아우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제품의 상황에 맞게 시설을 잘 갖췄냐,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포장을 하는데, 포장하면 제조소 내에서 포장하면 먼지가 많이 내면, 그러면 옆에서 생산하고 있는 의약품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포장실이 따로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이니까 그런 이제 그건 적합하게 맞춰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제조소의 음식물,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조소의 음식물 반입, 개인약품 보관, 흡연, 뭐 이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들이겠죠. 실험실 관리, 실험실 같은 경우는 큰 회사들은 정말 다양한 시험 기계들을 구비해 놓고 자체 시험을 하죠. 시험을 의뢰를 보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회사가 더 많죠. 시험기관과 위스탁을 맺어서 시험을 하는 경우는 이제 위스탁 계약서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나머지 밑에는 이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제조관리자 기준 준수 여부. 제조관리자는 이제 식약처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는 그런 사람이 제조관리자를 등록하고, 그 회사에서 이 품질과 어떤 위생을 위해서 이제 각별히 신경 써서 일하는 사람은 제조관리자인데, 이 제조관리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을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허가 신고 준수 사항, 이거는 뭐 이게 안 돼 있으면 아예 허가도 안 냈을 거고, 이런 뭐 정기 감시를 받지도 않았겠죠. 이건 넘어가고요. 제조업자 및 제조관리 준수사항. 제조관리자가 임명되고 관리 업무를 종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조관리자가 등록이 되면은 관리자가 등록하고, 그 관리자는 다시 그 회사에 등록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건 어차피 시스템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등록만 하고 출근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 근로계약서하고 출근기록부를 같이 제조를 해라. 제조관리자는 등록이 되면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교육 이수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같이 내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표시기재 사항이 나와요. 내가 의약품을 생산해서 포장을 하잖아요. 그럼 포장 겉면이나 아니면 그 박스에 이 의약품에 대한 반드시 표시해야 될 사항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하고 있느냐, 뭐 글씨 사이즈도 정해져 있고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꼭 표시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도 그런 게 정상적으로 돼 있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표시기재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제품 사진도 같이 보내야 되고, 표시기재 점검편은 또 따로 있어요. 그 CSL 제시해준 게 따로 있어서 그걸 보고 다시 그거는 평가를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제품 입출구 관리 및 품질 관리. 이제 이 3번 사항이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1번 제품 표준서는 품목당 작성되는 거. 이 제품 표준서는 뭐냐면요, 이제 품목 허가를 받아요. 품목 허가를 받으면 그 품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제품은 이렇게 우리가 생산을 할 거다, 어떤 원료를 투입을 해서 어떻게 생산을 해서 어떤 공정을 거쳐서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이다 라는 표준서를 만들고, 이건 제품 하나하나마다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패키지다 하면 패키지는 하나로 만들어서 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제품 표준서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 표준서의 내용은 엄청 많죠. 이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여기 가부터 해서 이제 겉까지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품 표준서도 같이 첨부해서 보내라, 이런 내용이고,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여기 6번 사항이죠. 원료 및 자재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 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고, 제조 단지별로 제조관리 기록서와 품질관리 기록서를 작성하여 갖추고, 이를 제조일로부터 3년 이상 보존하고 있는가 해서, 이게 가장 핵심이죠. 이 내용 중에서 뭐 여기 앞에 내용은 이제 중복이 되고, 이게 가장 핵심이 되게 뭐냐면, 원료, 내가 생산할 제품을 필요한 원료들을 이제 사와요. 입고라고 하죠. 이제 창고에 입고를 시켜요, 원료들을. 그때부터 내가 주문한 그 원료가 정확히 왔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고 검사부터 하는 거죠. 내가 주문한 그 스펙의 제품이 왔는지, 그리고 수량은 제대로 왔는지, 그리고 오염된 데는 없는지, 뭐 이런 등을 확인을 하고 이제 창고에 넣죠. 창고에 넣으면 그 창고에서는 그 제품에 대해서 또 바로 사용하면 안 되고, 자체적인 우리가 주문한 그 스펙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내야 됩니다. 시험을 보내서, 그러니까 뭐 오염되고 뭐 색상 이런 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뭐 인장도, 인장 강도, 뭐 이런 BFE 이런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걸 시험을 보내서 우리가 주문한, 발주한 그 회사의 스펙과 우리가 시험을 넣었던 스펙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스펙이 우리가 요구했던 것만큼 나오는지를 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 그 원료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할 때도 그 원료에 대해서 번호를 부여를 해줘요. 부여를 해줘서 이제 얼만큼 제조하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그 제조 지시하는 사람도 우리가 얼만큼 그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겠고, 어떤 로트 번호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조 지시할 때 이번에 우리가 이만큼의 수량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걸 생산할 때는 어떤 원료를 이용해서 해라. 그때 그 원료는
제조번호, 그 로또 번호를 부여를 해놨잖아요. 부여해놓은 대로 기록을 해줘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장을 이 원자재를 사용해서 생산을 해달라 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제조 지시를 하면은 지시서를 받은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창고에 가서 이제 원료를 꺼내서 본인이 꺼내올 수도 있고, 그 창고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면 그 부서한테 요청을 하겠죠.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되니 이렇게 달라고. 이제 가져와서 그거를 그 시간에 맞게, 그리고 제품 표지서에 맞게 이제 생산을 합니다. 제조 지시서에 나와 있는 건 한 개의 로또 번호가 되겠죠. 그 지시서에 나와 있는 생산 제품은 다 한 개의 로또 번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또 번호를 부여해서 생산을 쭉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포장까지 끝나고 완제품 박스까지 출하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서 보관소에 보내요. 근데 보관소에 보내서 보관하는 것도 그냥 보관하는 게 아니고 시험 대기 장소에 보관을 해요. 바로 출하할 수는 없어요. 그 시험 대기에서 무작위로 이제 뽑죠. 뭐 그것도 회사 내규 규정이 있어요. 뭐 제일 좌측 거 하나, 제일 우측 거 하나, 중간 거 하나 뭐 한다거나 뭐 하여튼 그렇게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를 해서 이제 시험을 의뢰를 보내죠. 시험 의뢰를 보내서 이제 우리가 요구한 사항만큼 이상의 스펙이 나오면 이제 적합이니까 그 제품은 이제 옆에 적합 장소로 또 옮겨요. 그러면 이제 성적서를 받고 출하 승인을 받는 거죠. 우리 대표님이나 이제 제품 관리자한테 이렇게 우리가 생산한 제품 로또 번호 이거가 시험을 맡겼는데 이렇게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출하할 수 있게 승인해 주십시오. 몇 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출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만약에 이제 이 제품이 이제 유통이 되거나 우리가 이제 창고에 보관 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추적을 해봐야죠. 뭐가 잘못됐는지, 원료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제조 공정이 잘못됐는지, 그런 원인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이 완제품 하나에서 잘못된 거를 역으로 추적했을 때 어떤 원부자재를 사용했는지까지 그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뭐 어떤 게 원인도 밝히고, 출하할 때도 어디에 몇 장 출하했다는 것도 기록을 남겨놔야 회수할 때도 편하죠. 이제 가끔 회수 명령도 있어요. 회수 명령 했고 파기해라 보면은 이거 뭐 어떻게 회수할 겁니다. 그냥 막 팔았으면 다 기록을 남겨놔야죠. 그래서 그쪽에서 다 팔았다고 하더라도 야, 이렇게 우리가 기록을 남겨놔서 그 회사에 연락을 했는데 이미 다 팔았다. 우리는 조치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했던 기록은 남겨놔야 되니까 그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기록들을 잘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적합 부적합하고 필요한 서류들은 같이 이제 서류를 제출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의약업종 관련형 연금 금연 보조제 제조사항 준사항, 이건 뭐 특별한 사항이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표시기재사항 점검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내가 포장재나 이제 그 박스에 나라에서 정한, 법으로 정한 그런 표시의 의무사항이나 기재사항을 반드시 해야 될 사항들을 정확히 했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고요. 이거는 쭉 읽어보면서 내가 지금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에 이게 적합하게 돼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자체 평가를 해보고, 그러면 결과를 이제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해봤더니, 이렇게 지금 뭐 결과가 어떻고, 뭐가 이제 미흡하다, 이게 발견이 됐다. 그래서 미흡해서 우리는 어떻게 시정하고 조치사항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적어서 보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온습도계 교정을 이제 몰랐다, 인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도 막 온도가 높거나 낮지는 않았다. 우리가 몰라서 부주의했지만 이제 앞으로 교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온도계 교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보내는 거고, 뭐 최대한 빨리 우리가 이걸 자체 평가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이제 조치를 해서 해놓겠습니다. 라고 해서 보고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제 첨부 서류, 뭐 현장 사진이라든가 관련 이제 서류를 같이 보내야 되잖아요. 그 서류 목록을 작성을 해서 이제 파일하고 서류 목록을 같이 작성을 해서 이렇게 쭉 만들어서 이제 식약청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제 보낼 때도 이제 안전나라 시스템을 이용해서 서류를 발송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뭐 또 복잡하겠지만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하시다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내 회사가 뭐가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 우리 회사가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좀 보완해서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가는 계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정기감시를 위해서 자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정기감시를 하기 전부터 이런 시스템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 있어야 내가 최초에 식약처에 생산하겠다고 제작하겠다고 신고한 제품의 수준, 그 위생이라든가 아니면 그 스펙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기감시 하기 이전부터 계속 정상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 사항들이죠. 그리고 그게 잘 돼 있으면 이것도 큰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식약청 직원이 항상 나와서 우리 공장에 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이 정도 제품을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제품을 생산하겠군 해서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돼 있어야겠죠. 자, 제가 내용이 좀 어렵거나 하실 거예요. 생소하거나 그러면 제가 아래 나와 있는 연락처가 있으니까 혹시 의약품을 이제 제조하시는 이제 회사나 대표님께서는 이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우리 회사가 아니면 이 내용 좀 궁금하다 하는 경우는 번호가 있으니까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면 제가 정말 자체 평가를 한번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아래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너무 어렵고 좀 지루한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